갑자기 엊그제 경기보다 그거 생각난다. 왜 보통 스트레이트 볼을 내주고 네. 다음 타자가 만약에 초구를 쳤어. 근데 결과가 좋으면 아 역시 흔들리고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다음 타자이기 때문에 직구로 패스트볼로 밀고 들어오는 걸 잘 예상하고 쳤다 그러는데 다음 타자를 초구를 쳤는데 그냥 맥없이 막 땅볼이 나거나 네. 폴라이볼 나면 지금 투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왜 초구를 쳐서 이렇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그 이현령 비현령이 예. 그 대표적인 것도 막 지적하고 싶은 거에 무슨 왜 뭐 빠른 공 그러니까 하이 패스볼 던져서 잘 되면 패스트볼이 요즘엔 뭐 효과가 좋고 반대로 하면은 높은 공 던져서 제구가 안 돼서 약간 뭐 그런 거 저는 또 느끼기에 잘못된 그런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약간 표현상에서 없이 무기력하게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맥없다 아니면 뭐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타석 결과와 독립된 표현이 되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맥이 없어도 안타를 칠 수 있고 기운이 없지만 약간 뭐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이 돼야 되는데 선수 안타 친 사람한테 아 이 선수 맥이 없지만 안타는 쳤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항상 뭐 3자 범퇴 당하면 항상 맥 없이 뭐 약간 3자 범퇴 당했다 아니면 뭐 허무하게 3자 범퇴 당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맥이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결과와 같은 값으로 아예 동치 값으로 부정적인 결과는 맥 없음 이 선수가 뭐 활기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왜냐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웃 된 걸 수도 된 경우가 훨씬 많겠죠 솔직히. 자꾸 그게 표현이 우리가 항상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맥 없는 거랑 같은 결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그렇지. 네,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하고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느끼는 것들인데 아니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 해설 중에 나오는 몇 가지 네. 좀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꼬집어서 아니, 뭐 특정 이렇게 누군가 하는 건 같은- 아니고요. 네. 그냥 한번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좀 이렇게 형용사 부사적인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렇게 맥없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떤 투수가 뭐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들어가고 있을 때 뭐 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한다. 두려워하는 네. 뭐 이런 표현들 사실 그 속마음을 그 의도나 속마음을 사실은 읽기는 쉽지 않잖아요. 모르죠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네. 한가운데 던졌는데 실수했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뭐 용기 있어서 던진 게 아니고 뭐 이런 적극적인 모습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투수가 그렇게 다 제구가 다 잘 될 것 그러니까요. 같으면 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쉽게 예단하지 않았으면 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은연중에 이제 반복되면 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든. 왜 예전에 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약간 관여돼 있는 그 팀의 그 투수 코치 네. 분께서 이제 새가슴이다 네. 이런 오명을 그러니까 사실 쓰셨었는데. 새가슴은 진짜 문제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렇게 뭐 멘탈이 약하다라든가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말 은연중에 많이 듣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예. 너무 억울한 거지. 그렇죠. 예. 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팬들도 리플에도 보면은 막 누가 맨날 피해 다니고 뭐 새가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냥 볼넷 많으면 새가슴 약간 이런 걸로 동치가 되다 보니까 막말로 볼넷이 많지 않은 선수한테 새가슴이라고 쓰는 경우는 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볼넷 많은 선수한테만 새가슴이라고 쓸 거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볼넷 많음의 다른 표현을 위해서 쓰는 걸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걸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 사실 그 무슨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특정 선수가 구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병이다. 이게 선수 이렇게 취재한 게 아니고 데이터 보니까 구속도 비슷하고 뭐 회전수도 비슷하더라. 근데도 약간 폼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마음의 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아 이거는 와 이게 좀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뭐 사회 전반적으로 좀 과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학습이 좀 덜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예. 어떤 문제, 증상이 있을 때 좀 쉽게 결론을 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사고틀 범위 내에서 쉽게 결론을 내고 처방을 하려고 하는 그쵸, 좀 처방하라는 조급함, 것도 문제예요, 진짜. 조급함이 좀 있죠. 이전에 저기 그 재활의학과 김동현 원장님 통해서 얘기했을 때도 의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덧붙여 얘기해 줄 수 있겠다. 방금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어떤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MRI를 찍는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뭐 다 이유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냥 뭐 찍으면 다 나올 것 같지만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기능적으로 뭔가 뭐 정말 그 차트상에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기능적인 문제 물론 뭐 마음에 어떤 병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있는데 예. 한데 그렇게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아니죠.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막 진짜 피지컬만 가지고 뭐 해석할 수 있으면은 그게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뭐 그럼 몸 좋으면 다 해결되면 다 몸 만들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사람들이 좀 단순한 그러니까 특히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위 이제 권위자라는 분들 입장에서 약간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내가 뭔가 논평을 하거나 답을 줘야 된다는 약간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제 생각에는 본인들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신이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100%가 아니라 아무튼 뭐 100%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쉽게 한다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과학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말 이게 사실인지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네, 스스로에게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검증할 수 있으면 뭐 데이터를 통해서든 어떤 식으로든 검증을 해보고 그렇죠.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너무 야구가 피곤해지고 이렇게 할 사람들만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서 좀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들을 좀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이런 작업들이 좀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네. 그 이제 좀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좀 약간 좀 더 조심해서 발언을 해주시면 네. 더 좋지 않을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작업들이 또 일반 야구 팬들이 또 야구를 좀 더 색다르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지만 저는 특히 선수들, 예, 선수들이 좀 어떤 이런 잘못된 어떤 정보들로 인해서 잘못된 훈련이라든가 경기 접근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라도 좀 몇몇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주문이나 어떤 잠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검증 좀 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좀 할 수 있는 게 이것저것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예전보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옛날에 뭐 아이스탯 이런 사이트, 통계 사이트 이제 뭐 스태티즈도 원래 한 2000년대 중반쯤에 생겼잖아요. 생겼다가 폐지됐다가 생긴 거지만 이제 뭐 그런저런 사이트들의 고급 문투가 있는데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좀 공개가 다 이제 오피셜한 거라기보다는 그런 건 다 이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자료들이고 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 치고는 좀 KBO에서 좀 퍼블릭하게 좀 더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그 DB화가 다 됐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물론 뭐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니지만 참 그걸 풀어주면은 정말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놀 수 있게 그런 점에서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스태티즈에서 그 스코어보드를 긁어 모은 것만으로도 사실 참 많은 걸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보드만 해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역전패를 한 게 뭐 몇 번인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롯데가 지금까지 2,500패를 당하는 동안에 역전패를 몇 번 당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0패를 몇 번 당했는지 이런 것들 엄청 순식간에 구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진짜 상상도 못할 거를 네.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다가 만약에 뭐 투수 기록이나 타자 기록까지 같이 어떻게 공개만 되면은 박스 스코어가 올라온 것 중에서 뭐 연속 경기, 그러니까 연속된 2경기에 같은 선수가 선발 등판한 경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퓨처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훨씬 진짜 몇 번의 컨트롤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또 이제 누군가가 정말 어떤 분이 큰 일을 하셔서 베이스볼 레퍼런스 같은 거 만들면은 이제 프로그램 못하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넣으면서 그냥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냥 숫자만 넣으면 그런 걸 쉽게 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제 참 그런 거에 지금은 사실 많은 부분이 문자 중계를 긁어오는 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그마저도 없던 시절에 일일이 노가다로 노가다로 데이터 모으셨던 그 아이스탯 운영진 분들 진짜 제가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진짜 참 노고가 경이롭죠. 진짜 경이롭죠. 네. 와, 어떻게 했나 싶은 그런 거를 이제 진짜 좀 넘어설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2군 기록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이제는 우리도 약간 좀 옛날 데이터부터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좀 DB화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KBO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2군 기록 검색되는데 되고 순위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 일단 문자 중계가 휘발성이다 보니까 안 남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통상 기록 정도만 그냥 보기가 그렇죠. 그 시즌 기록 보기만 좋지. 네. 이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좀 아쉽고, 덧붙여서 그 연간 보면은 80년대부터 이렇게 계속 2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있었던 시절에는 나와 있는데 그게 DB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재미로라도 뭐 김성환 선수가 뭐 2군에 뭐 재활 기간이라도 어쨌든 잠깐이라도 나와서 뭐 이렇게 경기를 뛴 적은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 어차피,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어차피 영감으로 다 오픈된 자료인데 그런 거는 이제 와서 새삼 숨길 것도 없고 그냥 그거를 일일이 우리 보고 DB 입력을 시키느냐 자기들이 입력 풀어주느냐 그 차이인데 그냥 해주면 참. 저는 정운찬 총재님이 그거 하나 해놓고 가시면 진짜 만세토록 그거 하나는 진짜 위대한 업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이 좀 공개가 되고 하면은 구단 입장에서도 사실 좋을 거야. 구단도 그렇죠. 뭐 인력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할 거 많은데 1군 전력 분석하고 뭐 하기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도 아마 팬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만지작 하면서 분명히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2군 기록과 1군 기록의 상관관계도 아마 찾을 거고 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스카우팅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스코어보드를 예전처럼 불과 재작년까지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조금 배워서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 스코어보드가 처음부터 누군가가 엑셀 형식으로 다 이렇게 줬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할 줄 몰라도 그 엑셀 파일 누가 받아준 걸 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조작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로데이터를 맞추면은. 근데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로데이터를 내가 만드는 기술까지 내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너무 장벽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진짜 그 뭐 레퍼런스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딱 줘버리면 상대적으로 기술 때문에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기술 때문에 장벽이 있던 분들도 훨씬 분석이 편한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베이스볼 서번트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물론 더 잘하려면은 우리가 뭐 스트라이크 존 분석을 한다 했을 때 막 진짜로 엄청 잘하고 싶으면 물론 이제 일일이 하나씩 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베이스볼 서번트를 들어가면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 구획을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그럼 그 구획을 우리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 구획에 들어온 공 해서 이렇게 딱 따로 보고 이런 게 되니까
예전처럼 막 그거 하나 보려면은 막 온갖 프로그램 해야 됐던 그 시절보다 그렇게까지 못해도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MLB는 어느 정도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내가 감히 그걸 해보고 싶으면은 사전에 배워야 될 프로그램이 한참이고 막 이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어도 지레 질려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인재도 못 나오는 거죠. 데이터 분석이. 그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선수들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선수들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예, 쉽게 보고 실제로 우리 집에도 야구 선수 한 명 있는데 예. 요새 화상으로 예. 우리 집 야구 선수가 저 바다 건너 마이너리그에 있는데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거 해요. 뭐 이제 선수들도 자기 개별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다 있어서 트루미디어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뭐 트랙맨 데이터나 방금 얘기하신 수많은 데이터들 다 모아놓은 사이트라 뭐 타자별 투수면은 뭐 자기 히트맵, 뭐 왼손 타자 상대, 오른손 타자 상태, 뭐 구종별, 뭐 하드 컨택 비율이나 뭐 ISO나 뭐 이런 거 다 나온다고. 모든 그리고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상대하고 그래서 요새 뭐 최근에 한 게 이를테면 네 히트맵을 이제 일단 페스트볼만 가지고 너의 히트맵을 일단 가지고 ISO 그리고 순장타율하고 미스레이트 헛스윙률을 너의 페스트볼에 대한 히트맵을 가지고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오른손 타자 에반 롱고리아, 왼손 타자 브랜든 벨트를 상대할 때 페스트볼로 얘네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라. 아, 전략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얘기한 것처럼 뭐 엑셀이나 이런 못하지 선수들. 네. 코치도 못하는데. 근데 그건 자기 이름 넣고 그냥 히트맵 탁탁탁탁 클릭해서 하면은 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사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약간 궁극적으로는 엑셀도 못하는 사람도 네. 그러니까 딱딱 몇 번으로 어느 정도 그냥, 클릭으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뭐랄까요? 그러니까 도스에서 윈도우 넘어간 느낌으로 도스에서 막 일일이 이거 치는 거 못하던 사람도 윈도우에서 클릭하면 되니까. 하여튼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풀려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문자 중계를 가져와서 뭘 한다고 해도 예. 사실 그거를 지금 어찌 보면 그쪽에서 묵인을 해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막 대놓고 공표해서 뭘 이렇게 사이트를 가용 만들어서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태티즈도 사실 오류가 많아요. 감사한데 오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피셜하게 쓸 수 있게만 해주면은 그것만 해도 사람들 알아서 잘할 건데 네.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정재님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오늘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제가 허공에 메아리라도 제가 야구의 그 미래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야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하여튼 많아져야죠. 네. 남녀노소,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 뭐 운동역학에 관심 있는 분, 홍보나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 머천다이징에 관심 있는 분.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장난감들을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이 풀리면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야구에 관심 있고 이런 친구들 뭐 굉장히 유용하고 다양한 정말 이거 정말 뭐 당장 이런 게임 것도 운영할 생각할 수 때도 있는. 게임 운영할 때 써먹어도 되겠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야 해서 얘기 너무 많이 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